주민들의 반발 논란, 의정비 인상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 의정비 인상이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게 된 이유가 지금 현재도 의원님들은 약 287만 원 정도 받으세요. 평균 그렇습니다. 예, 평균. 그런데 423만 원이고 423만 원을 올리겠다는 것이고 그게 47% 정도. 그렇죠. 그게 기존 대비해서 보면 47%나 오르는 거고 공무원 월급으로 보면 5급 20호봉입니다. 아우 저 이럴 줄 알았으면 호봉이 변호사님이 저 출마하라 할 때 한번 생각해볼 걸. 그렇죠. 생각해볼 걸. 근데 더 문제는 예. 자 지금 시도의회 의원님들은 겸직 금지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그럼 예. 당신들 같이 할수 하시는 있어요. 일 다 하시고 거기에 이 또 지금 급여를 또 올리고 거기에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옛말이 있죠. 보좌관, 예, 보좌진에 대해서 더 확충해달라 이런 또 요구도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있죠. 현재도. 맞아요. 근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충북의 재정 자립도가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50% 이하. 50% 정도가 아니라 훨씬 낮습니다. 29.6%. 30%도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아우 재정 자립도가요. 물론 이제 많은 다른 시도들도 재정 자립도가 낮긴 하고 예를 들어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들만 이제 훨씬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29.6%밖에 되지 않고 특히나 충북의 6개 군은 세수로 자기 지역 공무원 월급을 주지 못해요. 아, 지원 받아서 줘야 되는구나. 네. 그럼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일정 부분 물가 인상 뭐 기타 하시는 일에 따라서 조금은 올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올해 공무원 연봉 인상이 2.6%입니다. 그럼 대체로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일하는 뭐 강도가 비슷하다라고 일견 추정해 보면 공무원 연봉 올리는 정도라면 뭐 이렇게까지 반발은 없겠죠. 아, 대기업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실 월급 올라갈 때 3점 몇 % 뭐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말을 좀 섞고 싶은데 네. 제 말을 섞으면 제 의견이 들어갈 것 같아서 변호사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 매 맞아 죽을지도 모르지만 다릅니까? 다릅니다. 이게 이제 충북도의회나 청주시의회나 뭐 시군의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최근 국무회의에서 그 의원 급여 특히 월정 수당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하려고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전국 모든 곳에서 지금 의원님 지방의원님들의 급여를 인상하는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예. 물론 287만 원에서 423만 원으로 47% 인상이 좀 과한 건 맞습니다. 아하. 다만 저는 의원님들의 급여를 좀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현재는 현실화된 급여가 아니라 300만 원 미만 가지고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보다 못 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많으시겠지만은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두 자녀 부양 대학생까지 뭐 의원님들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학생까지 있는 그 자녀까지 있는 의원님들이 생계가 안 되죠. 아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직금지 조항 이 부분들은 이제 배제하고 그 급여만 놓고 이제 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이거를 너무 원초적인 감정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비리나 무능이나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뭐 변호사나 뭐 이렇게 변호사 하는 일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원초적인 감정으로 접근하면은 대한민국 다 자기 월급 다 깎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47점 이 정도는 저 비싸 많지만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올라가야 현실적으로.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무원과 비교를 하거든요. 공무원 아까 되자마자 5급 20호봉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무원보다 당연히 훨씬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많이 줘야 된다. 이 지방위원님들은 4년에 한 번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급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공무원들 급여만큼 준다고 그래서 공무원들은 나중에 연금을 또 받거든요. 지방위원들 연금 없거든요. 아 4년 끝나면 끝이니까. 4년 비정규직이거든요. 아 또한 4년 비정규직. 4년 뒤에 선거가 있거든요. 예. 선거를 위해서는 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야 되거든요. 군인, 생계를 다 쓸 수도 군인들이? 없고. 아. 지방위원님들 지금 저기 후원금도 못 받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없죠. 일리가 없죠. 없어요. 아무래도 저승사자에서 출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겸직이 예. 말씀하셨지만은 대부분의 보수 정치인들은 원래 이게 돈이 자기 사업을 해서 돈이 많거나 아니면 뭐 큰 식당 같은 걸도 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부모나 처가 쪽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많기 때문에 있는데 보수 정치인들은 많기 때문에 급여 문제도 심각할지 몰라도 진보 개혁 쪽은 정당 그렇지 않다? 쪽은 대부분은 아니다? 운동권이었거나 시민단체 활동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생계 문제가 자. 당장 연결된 거거든요. 예, 뭐 겸직 금지를 배제하고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음번 출마할 뭐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린다. 물론 그것만 아니고 복합적인 얘기지만 자기가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하게 자기 번 돈 갖고 가는 거지 그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출마를 위한 비용을 마련한다는 건 저는 제가 출마한 입장에서는 아니 제가 출마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노후 설계 비용을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물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신 교수님 쪽에 이제 입장이 이렇게 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일반적인 시민 정서에서는 선거 당시 때 보면 국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이렇게 나와서 당선이 되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지금 인터넷 포털 같은 데 보면은 옛날에 1991년도에 지방의원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는 무부수였어요. 무부수. 그러다가 아, 예. 2006년도서부터인가 그때부터 유급제로 바뀌었거든요. 예. 지방의원들은 월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이 지방의원들 급여 인상 문제가 계속 대두되니까는 그렇죠. 포털 같은 데 대부분의 의견은 그거예요. 과거로 가자. 예. 급여 아예 주지 없애자? 말자. 아. 그렇게 되면은 명예롭게 의원들이 명예롭게 남을 수 있고 그다음에 투명해지고 세금 낭비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는데 저는 무보수로 가면 오히려 더 그 명예롭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더 낭비되고 투명성도 더 없어질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니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의견대로라면 차라리 그러면 겸직 의무를 강화를 하고 겸직을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5급 20호봉 정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4급 20호봉에 준하게 아예 더 올린다든지 올려서. 예. 이렇게 해서 완전히 어떤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본다. 아까 과거로 돌아가자, 91년도로 돌아가자 아예 이 정도가 없애자. 아니라, 예. 그러니까 아예 이런 의정비 자체를 없애자 정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기초자치단체. 이게 이제 의원의 급여를 지방의원들 특히 급여를 줄 거냐 말 거냐 또는 적정한 걸 더 올려줄 거냐 말 거냐 문제는 단지 의회를 투명하게 만들거나 의회를 명예롭게 만드냐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예를 들어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이었는데 시민들이 다 참석하는 거였어요. 민회에 참석하고 재판도 시민들이 하고 했는데 그때 그 월 급여 저기를 줬거든요. 일당을 줬거든요. 참여한 사람들한테? 노동자들의 그 일당에 해당하는 그 급여를 줬거든요. 참석할 때마다. 예. 근데 반민주주의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극력 반대했어요. 왜 돈을 주냐? 참석했다고. 그 그들에게? 이유가 뭐냐면 예. 돈을 안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참석을 못 하니까. 부자들만 다 할 수 있으니까. 참석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니까 그랬거든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랬었어요? 예. 아, 그 형들 나쁜 형들이네. 왜? 그다음에 근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대 그래요? 근대 구미에서 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의원님들 월급 안 줬거든요. 왜? 부자들만 의원들이 했으니까. 귀족 정치. 월급은 요만큼이에요. 자기 재산은 이만큼인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백악관에 있는데 항상 불만이 그거였어요. 백악관 직원들 다 합친 거보다 자기 집 고향에 있는 노예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저 백악관에 사는 자체가. 그래서 고향 가고 싶었거든요. 그것처럼 근대의 대표자들이나 의원님들은 너무 돈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참여하지 선거권이나 못하게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을 한 거지. 그런- 그리고 나서 이게 바뀐 게 19세기 말에 바뀌었거든요. 19세기 말에 대중정당이 등장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직업정치인이 등장하면서 당연히 급여는 줘야지. 노동자나 서민이 급여 없이 어떻게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해요? 현실적인 급여를 줘서 민주적인 절차를 시민들의 제대로 할 수 있게 그죠. 해줘라. 시민들의 대표한테 급여를 주고 그것도 적정한 금원, 상당한 급여를 주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도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치인들은 대부분이 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급여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할지 모르지만은 전에 출연했던 의원님들 있잖아요. 민주당 출신, 운동권 출신이거나 시민단체 출신 의원님들 사적으로 만나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생계 자체가. 요번에 저 통계 자, 나온 예, 거 예. 보니까 상위 부자 몇 분 의원들 빼놓고는 그러니까 지방 말고 일단 그 국회의원 잣대로 상위 몇 분 빼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액의 자산가 빼고 보니까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수나 진보나. 근데 결국은 예. 그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또 지금 현실에 맞게 기초에 당연히 존속하고 의정비 드려야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세상 요새 봉사 헌신하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요즘 어렵죠. 시대적인 추이도 있고. 예. 다만 기초자치의회 예. 그런 존폐 논란을 부른 것도 결국은 기초의회다. 의원님들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 당신들께서 자초한 일이고 하다 보니까 운용의 묘 예, 결국은 예, 예, 적정한 연봉, 적정한 그 의정비 등등을 주민들의 의사에 맞게 결국은 이것도 민주주의라고 보면 다수가 요새 아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원전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
썰 모아놓고서는 같이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중론을 모아서 주민들의 그 총의가 모아지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을 때 진정하게 서로 신뢰하고 하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원초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온갖 무능력과 비리가 문제될 때마다 국회의원이 왜 필요 있냐?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뭐 경찰관 법조인 비리 생기면은 뭐 검사들이 뭐 필요 있냐? 판사 다 썩었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법비리. 예.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남는 거는 딱 하나 직업밖에 없었어요. 뭐. 소방관. 그것도 제천 참사나고 나서 엄청나게 비난받았죠. 너무 원초적인 감정으로 너무 무능하고 비리니까 그거 없애자. 그거 월급 아깝다, 세금 낭비다라고 접근하는 거는 적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의 주어진 역할, 각자의 지위 같은 거는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신 교수님한테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287만 원, 월 평균 287만 평균적으로, 원이거든요. 예, 예. 우리 도의회나 시의원님의 평균 자금이요.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예를 들어서 겸직 의무를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8,350원을 기준으로 보면 연봉이 한 2,400만 원꼴 될 겁니다. 저 비퍼 텍스로 봤을 때 네, 한 200만 원 정도. 예, 월에 200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될 텐데 실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최저임금보다 조금 뭐 더 되는 수준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제가 보완책으로 말씀드린 대로 겸직 의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계속 뉴스에 나왔던 문제가 됐던 것들은 한 가지만 봐서는 어떤 건설업을 하는데 뭐 자기가 하는 뭐를 몰아줬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나오죠. 그 업에 대한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볼 때는 지역민들의 총의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은 뭐 겸직 의무에 대해서 강제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겸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상임이랑 관련 있는 업종에서는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거에 강제 조항,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겸직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겸직 자기 이름만 내고 온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자기 근무 시간 외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민생 정치랑 민첩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봐요. 변호사시잖아요. 겸직하실 수 아니 신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신 교수님 뭐 재산 신고할 때 보니까 거의 제일 많이 신고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튼간에 그 선택의 키는 주민들이 쥐고 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쥐고 있으니까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분명히 이건 공론화 과정이 진지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뭐 생각을. 의원님들이 결정한다고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향후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심의회도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서 대폭 삭감이 될 건데 다만 의원님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서로 좀 이해를 좀 해주는 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의원님들이 너무 박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인상폭이 아까 신 교수님도 동의하는 거는 박보인 건 맞지만 인상폭이 너무 큰 것도 맞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로 간에 우리가 지방의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지방의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